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주간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일 발생하면서 주가가 또 크게 흔들렸고 여기에 엔비디아 주가가 10% 급락했던 게 또 쥐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와서 앞으로는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매일 30, 50 그냥 하루 빠졌다 하루 올랐다 널뛰기장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예, 그런 이런 변동성 장이.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엔비디아 750 볼 때 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단기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급락했어도 우리 헤지펀드 해외 쪽에서는 우리 땡겼어요. 시초가 급락할 줄 알았더니 제가 양매수 딱 해갖고 오늘 풋에서 한 최소한 한 5배는 먹겠다. 네. 웬걸 마이너스 콜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 또 디데이예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요? 예. 네. 지금 뭐 컨센서스는 이제 또 3조 넘었잖아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1조 2천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2조에서 3조까지요. 3조까지. 예. 그러면 3조 나왔어요. 근데 시초가 때리면 또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16만 원대 SK 사신 분들은 챙기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내일 하루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장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어. 우리 따라가서 상승 추세 뒤통수 당하는 장입니다. 그날 시초가 삼성전자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붙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10% 오르고 이게 분위기 잡아주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270불에서 140불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한 게 나쁘게 나왔어도 시장은 이제 재료 노출로 됐고 이제 그 나온 내용 중에 지푸라기로 잡는 거예요. 뭐 잡았습니까? 이제 저가 자동차 이제 그걸 잡은 거예요. 네. 그걸 부각시켜서 땡겼어요. 요번에 고점이 265불이거든요. 네. 138불까지 빠졌어요. 딱 하락폭의 반이 200불이에요. 반의 반이 170불인데 딱 이제 170, 180에서 꺾이냐 200불까지 가냐 이거 타이밍을 5월 23일까지 잡아드릴게요. 5월 23일이요? 예, 그때까지는 이제 이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 코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5월 23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그러면 요번에 750불에서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갈 거냐도 또 하나의 키예요. 저는 요번에 750불, 800불 사이 사신 분은 850에서 900불 사이에서는 팔고 다시 보시라고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천슬라 가려고 막 떠들 거예요. 거기에 또 어나리스트 붙이고 어디는 뭐 갔다가 천미디아? 예. 엔비디아, 천미디아 실제 가주는지 볼래요. 그러니까 이번 급락파동 이용해서 그쪽 섹터를 또 공포를 매수하신 분은 요새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나눠 잡거나 공포 매수하는 장이지 따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종목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냐. 네. 이게 소부장주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꼭지에 물려서 어떤 거는 30에서 마이너스 반토막된 것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코스에 같이 더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돌았을 때 그거보다 많이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에서 끊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저는 4, 5, 6장의 기본 마인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테슬라는 전 200불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오, 그래도 바닥은 좀 다졌다고 확실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뭐 더 이상 나빠지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매출단 떨어지고 미중 간의 갈등에 또 저가 그 경쟁 관련된 것들이 중국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점점 더 나빠질 거야를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걸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러면 반 정도는 회복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꼭 4월 달은 또 대주 리스크로 나쁜 얘기 해갖고 주가 박살낸 다음에 꼭 10월 달까지 올리더라. 이게 테슬라의 공식 그 패턴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1분기에 가장 주가가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다가 10월 달쯤에는 그래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 요번에 7월 달이 분기 실적도 나올 거예요. 네. 그때 중간 200불 정도? 거기서 또 다른 거 에너지가 뭐 스타링크든 뭐 우주든 뭐 스페이스X든 여러 가지를 네. 팔아서 또 한 단계 오면은 250불까지. 그럼 10월 달 이게 또 한 게임 나오는 거고 네. 200불에서 걸려요. 엔비디아도 900불에서 뭐 1000 나간다는데 걸려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요번 저점이 다시 확인되는 코스로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대표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시장은 지금 좀 환호할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예. 그걸 보지 말자고요. 자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네. 전에도 요번 저는 380 파생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5조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6조 6천억 6천억이 발표했잖아요. 나왔죠. 그날이 꼭지예요. 그날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8만 5, 6천 원에서 10,000원을 뺐어요. 그러면 내일 SK 하이닉스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19만 원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또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고 분위기 뭐 또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으쌰으쌰 해줘야 되고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이제 9시 발표 전에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시초가 고가되면서 때리면 어떡하실래? 저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에코프로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장주도 분할해서 첫 거래되고 SK 하이닉스가 첫 거래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둘 다 오르고 둘 다 빠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면 네 가지 경우의 수 나오잖아요. 난 이 경우 수에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둘 다 빼는 경우 시가 그러면은 내일 또 30에서 50 빠질 겁니다. 또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만기를 위해서 오늘 올려놓은 거를 엎어치기 들어오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어떻게 되나?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100불에서 974에 정확하게 요 705 요거 찍었습니다. 그러면 요 고가와 저가의 딱 중간값이 866이에요. 이거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게 5월 중 23일까지 900을 봐야 돼요.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 여기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5월 23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900까지 다시 올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갈 거는 같아요. 갈 건 중요한 자리 750에서 터닝했으니까 네. 이게 바로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날 기억나세요? 2월 21일. 이때 또 그 미 하원 의장 얘기하고 뭐 콜 옵션 건 사람하고 풋 옵션 건 사람에서 대판 싸우고 있다. 이때가 660 찍고 970까지 가는 트리거의 날이었어요. 2월 21일 실적 발표하고. 네. 그러면 다음은 5월 22일이에요. 이때도 시간 이제 장 마감하고 하니까 우리는 23일 날 23일 그래서 23일 날을 오늘 그 테슬라 같이 그런데 그 사이에는 또 뭐가 있어요? 5일 날 연준이 금리 네. 무조건 동결하겠죠. 그 대신 단어가 뭐 나오나 봐야 될 거고 두 번이나 세 번 갖고 또 대판 싸울 거예요. 그리고 12, 13이 중요해요. CPI, PPI. 이번 CPI, PPI가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석 달째 CPI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근데 지금 꺾여야 기존금리 돼요.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또 경제지표 이번에 올린 거가 PMI인가요? 그거는 또 나쁘게 나와서 배드 이즈 굿 해갖고 네. 이장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 나와야 돼요. 이게 또 CPI가 꺾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CPI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유가는 이미 87불 찍고 꺾였잖아요. 네. 그 기간에 또 무슨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뭐 해갖고 또 87불, 90불 가버리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박스입니다. 그냥
우리는 2,550에서 2,750 박스고 네. 미국은 이번에 15,200 찍었거든요. 그럼 16,000 나스닥 지수요? 예. 네. 16,500까지는 가라. 그리고 그 트리거는 CPI, PPI. 그다음에 엔비디아. 얘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15,200을 지지 붕괴하고 14,900원은 23일 이후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제 미국 시장은 저는 이거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이렇게 그려볼래요. 이번에 756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빨간 박스가 뭐죠? 하락폭의 반이 800주. 그러면 몇 프로 올라가냐면 14% 올라야 돼요. 요거는 쉬워요. 오늘 당장 밤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20% 이상 올라가는 에너지. 네. 요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요번에 900불에 산 사람들이 이걸 한번 봤거든요. 공포를. 그러니까 이 900불에서 거래량 수급이 어떻게 되나 충돌할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 빠져나올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 이번에는 천슬라 돌파할 거야 하면서 여기도 또 승부 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충돌되면서 주가의 탄력성은 900불에서는 둔화될 겁니다. 그리고 23일, 12나 13일날 CPI, PPI 갖고 한번 게임. 네. 이런 마디 때 꼭 상방, 하방에 엔비디아, 콜옵션, 풋옵션 승부를 건단 말이에요. 이게 트리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한번 나올 거고, 그래서 결론은 A, B, C입니다. 이제 비파동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요번 테슬라가 내일 SK 하이닉스와 에코프로가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만 안 되면 한 달 벌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이 된 거예요. 네. 트레이딩. 대신 안타를 치셔야 돼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목표 수익률 7에서 10%입니다. 중저가 옐로칩은 20%에 30%면 땡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 올라가고 막 상한가 치는 건 때리셔야 되는 장이지 사는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그림은 7월 달 그 이제 나토 정상회담하고 파리 올림픽 요 사이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어떻게 가나. 저는 전쟁이 계속 확산된다고 봅니다. 전쟁 계속 확산. 이제 그 카드가 우리 중국, 남중국해나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기만 바래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딱 아침에 했는데 인공지진 딱 떴다 하시면 어떤 전략 세우실래요? 뭐 이런 것도 상상해야 되는 5월 달에 푸틴이 왔을 때 푸틴과 중국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사우디가 중국에 붙으면 안 돼요.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에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보다는. 이런 국제 지정학적의 리스크를 어떻게 그 환율이나 유가나 매크로가 이거 어떤 박사도 예측 못할 겁니까? 네.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해졌을 때 그쪽을 사고 공포를 만들 때 때린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도 지금 홍보수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80분은 안 깰 것 같아요. 좀 거의 뭐 81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번에는 그래서 내 유가보다는 천연가스를 노려요. 분명히 겨울 때 푸틴이 유럽 공격을 가스 갖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GSE 갖고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3불 넘을 때까지 GS 사놓으면 3불 때, 5불 때, 7불 때 천연가스의 가격대를 지금부터 3불 때 이쪽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될까? 5불 때 어떻게 될까? 7불 때 이거 생각해서 거기 배팅하는 게 오히려 유가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쟁과 갈등에서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종목들 이게 2024년 잘못하면 2025년까지의 큰 화두 같아요. 네. 예.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셨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제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예측을 하시잖아요. 파생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15분을 먼저 합니다. 네. 이게 엄청난 파워고 쥐약이에요. 어떤 상황이 나왔던 8시 45분에서 9시까지는 제가 깜깜이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짜느냐가 그 해답이에요. 미국 시에 급락했는데 오히려 같이 다 급락을 시킬 건지 땡길 건지를 네.
시가상위 20개 중에서 대표되는 10개의 구성 선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루에 5포인트나 잘못하면 10포인트까지 변동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마디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월요일 위클리 옵션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기가 계속 들어오는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이거를 폭탄으로 죽여버리면, 제가 85,000원대 전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분명히 매수 에너지가 폭탄을 사용해서 스위칭할 겁니다라고 그거를 판단해 갖고 이번 조정을 예측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게임 끝났어요. 왜 끝났냐라고 판단하냐면 이 수치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또 레버리지나 인버스 고가고 판단하는데 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네. 이 파생 시장이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 나는 매매 안 하셔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네들이 어떻게 만지느냐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날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선물지수 봐주시는 거예요? 예,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고요. 네. 요번에 이게 삼성전자예요. 요게 75,000원까지 딱 찍었고 이때가 18, 19일 공포였어요. 근데 75,000원대는 제가 75,000원에서 77,000원 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번에 80,000원과 82,000원대는 때리겠습니다. 이거 직전 고점 돌파는 아직까지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포 때 아침에 하방 10포인트 빠져서 푸시 3,000% 나왔어요. 30배. 아랫방향으로요? 예. 네. 와. 그런데 오후에는 그게 10분의 1 토막됐습니다. 뺐다 올렸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포인트 빠지고 5포인트 이상 올렸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밑골이 달리고 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좋은 얘기 나오고 내일 SK하이닉스 좋은 얘기 나오면 이거 21선 8만원과 82,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수했다가 4월 17일 특히 22일 날 800만 주 300만 주 때리면서 와 근데 오늘 200만 주 샀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좋으면 이게 또 연속성이 나오겠죠. 그런데 82,000원을 돌파하느냐가 생명선이고 SK하이닉스는 185,000원을 돌파하느냐가 생명선이에요. 요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하방으로 엮여갖고 합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너지는 그게 12일 날 나올지 20일 날 나올지 그 결과물은 그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증을 하느냐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번에 19만 원에서 16만 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8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20일 이평선입니다. 네. 뭔가 이쪽이 되려면 이번에는 이번에 형성된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19만 원이요? 예. 그래서 20만 원을 더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이 흥분해요. 19만 원에서 쌍봉 나와보세요. SK하이닉스가 쌍봉 나와갖고 요번 저점을 깨서 이제 다음 파동은 16만 원, 15만 원이 나온다라고 떠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전 환율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달러 부채가 많으니까 예. 요번 고가에서 계속 놀면 다음 분기는 환차손을 해서 한 몇천억 까 되니까 요번 나온 게 피크가 되고 2, 4분기는 환차손 반영시켜버리면 네. 이런 생각도 지금부터 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율 부분을 까지 않고 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원화 강세로 안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6에서 더 치고 나서 5.0 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매크로로 우리는 점검을 돌다리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핸들링하는 어떠한 롱숏 전략의 CIO가 있다면 네. 노선 이거 인간 아닙니다. 알고리즘을 돌려버리는 거야. 누가 같이 돌려요. 상방 알고리즘 돌리고 하방 알고리즘 같이 돌립니다. 네. 그러다가 딱 보니까 하방이 이게 그러면 상방 손절가 여기다 엎어버려요. 그 작업을 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걔네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요새는 이렇게 끊어서 보시죠. 8시 40분에서 9시.
9시부터 10시 반에 상해 증시 시작할 때까지. 네. 그리고 요때가 또 CFD 구자 또 반대매 관리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딱. 10시 반이요? 예. 그 다음에 2시. 그러면 2시에는 또 무슨 고민이야? 이걸 오버나이트 할까? 오늘 늘린 거 청산하고 할까? 요 마디가 또 2시예요. 그래서 이게 원회로 갈지 올려놨다가 죽일지 죽였다 올릴지가 요 마디에서 자꾸 생겨요. 요런 것들을 그걸 어떻게 보는데 20개만 사진만 찍어보세요. 시총 20가상이 22까지. 20개. 예. 그래서 9시 거 사진하고 10시 반 사진하고 2시 사진하고 3개만 딱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감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매매 주체별이 현물과 선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만 보셔도 대충 시장의 상단 하단이나 오늘 시장의 기상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좋을지도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매수는 요새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급락시키고 하루에 10포인트 빼고 50포인트씩 난리다 치고 그때 매수는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신 그날 매수해야 거잖아요. 되고 오늘 같은 날은 때리시는 날이 정답이에요. 오늘은 오히려 때리는.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예, 날이었다. 일부라도 때리시는 날이 정답이에요. 오늘 특히 2차 전지. 네. 오늘 대부분들 테슬라 덕분에 2차 전지들이 쫙 올랐거든요.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오르면서 예.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 네 가지 내일 2가지 축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우리를 배신하는 숏이 걸려보세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다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10만 원에 딱 거래될 거거든요. 8만 원 가냐 12만 원 가냐예요. 그럼 내일 12만 원 5천 11만 원 붙어요. 그러면 오늘보다 조금 5%나 10% 더 높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12만 원 오면 전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를 숏으로 걸어버려요. 그러면 놀리지 마. 8, 9만 원대 사는 게 적기에 매수입니다. 그러면 그걸 환산하면 또 40만 원 왔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가 48만 원, 50만 원에서 배팅해갖고 65만 원 또 그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락할 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내일부터 좀 올려요. 벌써 그 사이에 에코프로 비하면 21만 원에서 24만 원 올려놨잖아요. 그럼 같이 올려놓고 이걸 엎어버리거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저는 추세로 안 봐요. 2, 4분기 실적이 뭐 좋다 하지만 전 다 빠질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나마 테슬라 저가가 잘 팔려야 돼요. 그래서 리듬 가격과 2차 전지 그 마이너스 부분을 커버해 주면서 2차 전지도 그나마 뭔가 풀려야 돼요. 이거 확인은 최종 2, 4분기 실적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이니 포스코 홀딩스니 뭐 2차 전지 엔솔이니 이런 삼성 SDI니 다 보세요. 망가진 그래프들입니다. 망가진 거에 대반등만 바라고 있을 그러니까 뿐이에요. 오늘의 반등을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이미 주도주는 네. 작년부터 제가 전쟁 관련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뉴스에서도 큰 직관을 얻는데 어떤 뉴스요?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한 뉴스일까요? 아니에요. 그 전력망에 대한 전력- 제가 예. 이 세 가지 삼체 하면서 이걸 에너지, 전력 설비, 원전, 전쟁과 재건. 이게 2024년의 화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우주청, 항공우주. 네. 여기에서만 싸우세요.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집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와 관련된 대장주들 움직임들 보시면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미래 지도의 직관놓기. 이게 복잡계 시각인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뒷면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노상 엔터테인먼트 전쟁의 시대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이게 요새 뭐 하이브하고 뭐 뉴진스 지금 그거 2000년부터 연봉 보면 그 내부적으로 카카오 같은 생각 안 드세요? 갖다 얘기해서 그 로얄 패밀리 세력과 그 공신 세력들의 다툼에 의해서 쪼개고 합치고 하면서 난리 쳐갖고 망가지는 지금도 보면 결국은 지분 싸움이고. 돈 싸움이에요. 네. 그러면 엔터는 2020년 3월 달에 어떤 에너지를 얻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 코로나가 만든. 그러면서 3년간 어마무시한 상승 에너지를 구가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든.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제가 그럴 때 이제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게 건물 짓거나 네. 대주주가 딴짓합니다. 아니면 뭔가 그 또 문제, 그 내부적인 내가 이만큼 기여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 급부를 안 줘? 그런 소송 싸움이 무지 나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엔터 매매 하지 마라는 것이 이거 보세요. JYP 엔터 15,000원짜리가 14만 원 템버가 나왔어요. 지금 얼마예요? 이 빠지는 에너지 보세요. 제가 건물 짓고 이거 이 14만 원 갔을 때 난리 쳤잖아요. 내가 이거 무조건 반토막 된다고 떠들었거든요. 지금 실제 그리고 이거 바닥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SM도 보세요. 기업 매각하고 싸우고 뭐하고 이것도 또 하이브하고 또 지분 뭐하고 노이즈가 생기는 것도 이런 16,000원짜리 이 팬데믹 때 16,000원짜리가 16만원 이 에너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브도 보세요. 하이브도 보시면 1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다시 10만원 요번에 30만원 근데 하이브 구조가 카카오하고 비슷해요. 카카오하고 문어발식 경영이요? 아니 각 섹터마다 독립해서 분할해서 상장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 싸운 어도브도 나중에 잘 되면 분할해서 상장시켜버리면 거기서 성과를 또 하이브가 얻을 수 있고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것들 같이 네. 구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미리 사단이 난 겁니다. 이게 가치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반대급부 안 줘? 뭐 또 새로운 호흡이 들어오면 이게 또 의사결정에서 이 엔터 쪽 하는 분들의 성격이 보통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를 누가 왜냐하면 색깔을 그 음색 뭐 이런 전문가 색깔에서는 조금만 틀려도 예의가 달라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매출하고도 했고 나의 성과하고도 있는데 자꾸 새로운 세력들은 새로운 걸로 자꾸 바꿔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요번에 또 발달된 것도 또 복제했느냐 안 했지만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건데 내 입장에서 보면 저거 똑같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노이즈가 합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3년간 에너지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노이즈가 하이브 주가 자체에도 계속해서 좀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게 한건만 아닐 겁니다, 이제.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3년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3년간 안 합니다. 대등 3년이요? 예. 그 정도면 터질 거 터질 대로 다 나와요. 우리가 모르던 문제라든지. 그러면 이제 뭔가 다 교통 정리가 됐구나. 카카오 관련된 주가들 딱 보시면 감이 딱 나오죠. 2021년 꼭지치고 들어가지고 3년 됐잖아요. 2024년. 몇 분의 1 토막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엔터나 이런 종목들은 애널리스트의 그 펀더멘탈 분석 안 믿습니다. 네. 그냥 위치 에너지 보는 게 나아요. 이게 3년 전에 어떻게 됐고 지금은 얼마 거래됐는데 이 높낮이가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흔들 수 있을까? 그 사이에 또 높아지면 또 이게 또 쥐약이 요새 IT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증자를 때려버려요. 제3자 유중 때리면 괜찮아요. 그럼 이건 계속 머니게임 하는 건데 네. 꼭 주주배정 유상이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지네들끼리 또 끼리끼리만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또 주가 희석화 작용 또 가장 무서운 거는 액분해버리는 거예요. 뭐 5분의 1, 몇 분의 1 이것도 쥐약이고 이거 팔아먹는 수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또 소부장에서는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앞으로 2024년에서 2027년이 대선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아까 3채 보여드린 거 거기서 주도주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 끌개가 저는 이 신문 한번 보시죠. 지금 2027년까지 삼성전자나 용인 클러스터 공장 해야 됩니다. 공장 완성이 돼요. 네. 근데 지금 그 공장 못 돌립니다. 완성해도. 지금 공장 완성하면 거기에 부품단 들어가고 막 해서 부품단 자료 잡겠지만 가동 못 시켜요. 전력 설비가 부족해서요? 당연하죠. 용인 지역 다 정전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삼척의 원전을 송전탑 해갖고 끌어오는데 중간중간 거점에 마을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해줘요.
그 말들 있잖아요. 이게 웅소리 난다, 암 걸린다. 그래갖고 동의를 안 받으니까 2027년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걸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근에다가 수소 전력 지금 원전 하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 아니면 재생이나 수소 이거를 갖다 붙여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구축돼야 이게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전력망 배전압, 그러니까 변압기부터 해서 전선이라든지 이쪽 클러스터가 지금 난리를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네. 안 하잖아요. 이제 이쪽 보세요. 네. 작년부터 H, 효성중고, LX, 재룡전기, 일진전기에서 이제 여기서 남은 거 합니다. 남은 거요? 예, LS 마린 솔루션 요거 하나 남았어요. 광명전기, 세명전기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기자재 쪽으로 살짝 이동 갑니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변압기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전선이 깔려요. 그 다음에 이게 되니까 기자재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제일전기라든지 뭐 이화적 보성파워텍 이런 이제 이쪽 LS 마린과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상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주도주가 되면 선도주부터 쫙 해서 거의 뭐 몇 배씩 급등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올려놓고 팔아먹거나 잘못하면 유증하거나 또 이상한 짓 할 테니까 하지 말고 밑에 단에서 키 맞추기 게임을 하시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까지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원전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월 달에 요새 7월 그 프랑스가 그 유럽 연합인데 독자적 행보를 열심히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뭐 재건에 뭐 군대도 파견하겠다. 그리고 6월인가 7월 달에 프랑스가 8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8개.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원전을 자기네들이 끌어가려고 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왜 이 전력 설비 이것도 한미반도체 보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이게 HD 일렉트로닉입니다. 안 빠질 거예요. 20만 원에서 25만 원에서 이게 대롱대롱 1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자꾸 걸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세기는 다른 호흡 들어갔을 때 주도주가 이쪽에 완전히 바뀌었거나 아니면 유중짱돌들 맞을 때 이런 LS 일렉트로닉입니다. 옛날에 이거 지금 2만 원대 주식이 지금 15, 16만 원 된 겁니다. 위치를 보세요, 위치. 네. 그러면 저는 이제 LS 마린 솔루션 남았다는 건 이게 데이터 이거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이번에 이게 근데 매출단은 배로 늘어요. 그러면 이제 전력 설비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지만 이게 또 데이터 센터라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어디야? 그럼 데이터 센터를 걸려면 해적 케이블을 깔아야 되거든요. 이거 독점 회사입니다. 그게 아직도 9,000원, 10,000원이에요. 이게 똑같이 LS 일렉트로닉이나 이게 템버거 되면 이게 나중에 10만 원 가면 와, 저때 왜 안 했어?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면 회사 LS 그룹이 딴 거 갖고 돈을 왕창 벌었잖아요. 그러면 얘의 오늘 요번에 실적들이 마이너스입니다. 실적을 땡겨와서 플러스 전환하는 흑자 전환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저는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다음 분기에는 줄 거고 이거는 네. 또 공공발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이것도 가덕도 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 가덕도 신공항 네.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번 분기에 여기 보시면 매출이 거의 반토막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적자 때 사갖고 흑자 때 파시죠. 우리가 그 시간을 예측하지 말고 흑자 전환되면 흑자가 거기서 딱 끝나지 않고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1년 코스로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적자 3년, 2020년에서 2020년에는 매출이 500억 단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3년 연속. 네. 요게 작년에 이제 700억 배가 되고 13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요게 4,000원에서 15,000원 간 에너지입니다. 크다가 적자 나니까 분기가 다시 9,000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 700억보다 1,000억 되고 영업이익이 100억, 130억보다 더 커지는 세상 나오면 요번에 형성된 고점을 뚫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전략을 짜보자는 전략이고요. 여기에 대주주가 LS전선하고 KT입니다. 네. 옛날에는 KT 썸마린이에요. 그거를 인수해갖고 LS 썸마린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LS 전선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LS 전선부터 지금 보세요. LS 전선 먼저 하잖아요. 얘 끝난 다음에 이제 계열사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전선 까는데 큰 배도 하나 사고 그러면서 주가에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어떻게 파급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전쟁 갈등 연결고리로 전력 설비, 원전, 여기에다가 방산, 우주청 관련주까지 함께 보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엔터보다 원전 핵 연결고리를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저는 그게 프랑스도 있지만 예. 제가 미국 서학 투자자 계시는 분은 제가 테슬라가 이상하니까 170, 180불에 때려갖고 그때가 4불이었거든요. 네. 뉴스케일. 뭐 한 3년은 뉴스케일만 하시죠라는 전략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체크해드렸어요. 차례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제가 뚱딴지 같이 이거를 한번 이건 소설입니다. 가능한 소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저는 실현 가능한? 이게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이 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예요? 여기 빨간 박스였는데 2017년 9월 3일 날 했습니다. 이때. 네. 제가 이때 나올 때 얘네들이 쌀하고 밥 달라고 지금 했다. 그래갖고 그때 그냥 그 현대 엘리베이터니 북방 관련주 다 박살이 납니다. 이제 북방 관련주 사자. 이게 복잡계 시각이에요. 쟤네들이 왜 이 시점에 핵실험을 했냐. 네. 그때는 핵실험만 보는 사람 때는 공포 떠들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바로 기억나시죠? 판문점 회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평양, 그 다음에 그리고 하노이에서 망가졌죠. 네. 이때 다 템버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현대 요 때가 핵실험이에요. 3만 원. 이게 9만 원까지인데 이게 실제 주가는요. 무상증자까지 한 단가의 구간입니다. 이게 14만 원까지 갔을 거예요. 옛날 현대 엘리베이터, 요새는 현대 엘리베이터 떠들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난티, 북방, 금강산의 호텔, 그건 다 지금 때려 부쉈지만 네. 이때 얼마였냐면 3,000원, 4,000원이었습니다. 이게 3만 원대까지 간 거예요. 10배 갔죠. 근데 이 3만 원대, 제가 모 방송 나가갖고요. 네. 이 대주주가 망한다. 이게 민생금융이라고 있어요. 네. 녹지하고 이렇게 투자해갖고 돈 빼려고 홍콩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갖고 돈을 빼려고 그랬다가 걸려갖고 막 난리치고 정지당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방 쪽에 딱 봐서 그 중국의 그 민생 대주주를 판단을 안 하시고 막 노상 얘네들 팔 수밖에 없어요. 망하니까 그 집을 다 팔아갖고 나갔어요. 네.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생은행이 이게 보면 거의 1200 홍콩 달러 거래된 게 6달러. 이게 거래 정장 이 난리쳤던 이때 우리 아난티가 막 3만 원 가고 이런 때예요. 이때 여기 보시면 이니셜 포칼 리미트가 이게 중국 자본 민생 애들이 투자한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똥따지 같이 왜 하냐? 저는 5월이나 9월 달에 네. 얘네들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카드를 쓸 것 같아요. 미사일 카드요? 아니요, 핵카드. 이제 미사일 카드는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핵카드를 쓸 것 같아요. 이프문이에요. 쓰면 뭐가 갈까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핵 관련된 뭐 일진 파워가 됐든 다원시스가 됐든 또 SMR의 현대건설이 됐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를 뭐라 했죠?
현대로템 블랙록이 5.3% 신고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얘네들 저는 현대로템을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연계해갖고 뭔가 크게 게임을 할 거라고 정의섭 회장님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노출 안 돼야 되는데 이거 파킹 시킨다. 그래서 무조건 100% 팔아갖고 딱 두 가지 찍어드렸어요.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건설. 그때 31,000원이었어요. 네.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SMR로 하나는 SDV 자율자동. 네. 그러면서 저는 현대로템보다 현대오토에버하고 엮을라나?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인 지분 인수할 때 풋옵션 조항이 있어갖고 내년도에 이거 나스닥 상장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현대로템 그 사냥개 뭐 해서 여기에 갖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현대로템하고 엮는 줄 알았더니 이거를 이제 대주주의 심증이 바뀌었나? 그걸 징후를 블랙록 신고한 거를 보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아직까지 거버넌스 그 상속 게임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지분이. 그거에서 뭔가 다른 그림이 나와지나 누구 아이디어가 나오나? 그래서 일단 바꿔본 겁니다. 대표님 기가 막히게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오늘장 10% 급등을 하면서 바닥을 확실히 좀 다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13만 원에서 오늘 15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면 20만 원 바로 넘어야 됩니다. 그럼 내일도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내일은 따라가면 안 되죠. 17만, 18만 원에서는 이번에 사신 분들은 반을 팔아보고 하면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셔야 돼요. 네. 그거 죽이면 얘도 또 같이 죽습니다. 그 변동을 주고 그 대신 큰 그림은 이제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이게 거버넌스 게임이란 거는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을 7조 이상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천억을 투자했거든요. 예. 그게 20%예요. 이게 10배 게임이 나와야 돼요. 1조나 2조를 여기서 땡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게 가디안, 그 현대글로비스 20% 갖고 있거든요. 요거를 또 하는데 지금은 그건 누르고 있어요. 제가 가디안한테 넘기는 게 곧 이거는 대차 매매니까 못 갈 거다. 노상 17만 원, 18만 원이에요. 남은 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를 얼마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40만 7조를 만드는데 40만 원대요, 주가가. 네. 이렇게 그냥 계산이 나와요. 네. 이거는 어떻게 역사에 나면 제가 2015년도 현대차 그룹 지분 구도를 갖고 왔습니다. 이때는 정몽구 회장님이 계속 또 열심히 또 의사결정도 있고 이때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오토에버가 10%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년 되는 사이 이걸 팔아먹고 엮고 다시 또 누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현대아이스 거는 합병했어요. 네. 근데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때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와야 되고 그래야 삼성전자를 지배하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정몽구 회장 현대글로비스 지분 지금 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0%였던 현대글로비스가 지금은 20%로 줄고 여기에 칼라일의 가디안한테 10%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남은 게 현대엔지니어링.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으로 또 11% 갖고 있어요. 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현대오토에버가 20%였습니다. 지금 7%예요. 확 줄였죠. 네. 그래서 저는 곱하기 3배를 해본 거예요. 에너지가 그 정도를 만들어야 옛날 에너지하고 비슷하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 여기에 지금 현재 현대오토에버 지분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되죠. 기아. 그러니까 근데 정의선 회장님이 7%예요. 이거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때가 끝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끝날 때의 환경이 저는 이 그림을 이거는 여기에 갖고 오지 않고 네. 제가 더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정의선 회장님의 현대오토에버 지분이 7%에서 0%가 되는 날은 주가가 40만 원 선까지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예. 근데 네. 이거 컨트롤 L라고 그러는데 왜 안 돼?
자료 화면이 지금 예. 잘 나오지가 않은데요. 아, 됐어요. 예. 예. 이게 제가 정몽구 회장님이 이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2021년도 6월 달에 개설했으니까 이게 4년에서 5년 사이. 네. 그러면 2025년과 2026년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풋옵션 저항을 해결하실 겁니다. 이때 해결하려면 뭐하고 연결? 이걸 오토 에버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스토리텔링. 요거는 좀 그리고 아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현대 오토 에버가 요 위에 그림으로 한 게임을 했었어요. 작년에 네. 10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그러다가 그대로 반토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징후예요. 이게 하기 전에 올려놓고 죽여버리면서 물량이 늘어납니다. 제가 이거 대주주한테 배운 거거든요. 이거 하는 그 싱크탱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요게 24만 원짜리가 했는데 이선 회장님과 정몽구 회장님의 지분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상속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기아가 정몽구 회장님 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아를 중심으로 뭔가 만들 거다. 정의사 회장님은 다른 게 지분이 들어갈 거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23%가 20% 줄었어요. 그때만 애들에도 현대오토웨어가 9%인데 7%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3만 원까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레츠고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비스는 언제 갈 것 같냐면요. 중고차 사업. 그러면 원효로의 공장이 다 연구소가 이게 다 젖어야 돼요. 네. 이거 언제냐? 2026년 말이에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러면 이거 진 다음에 글로비스 게임이 들어갈 거다. 그 사이에는 뭐 물류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갖고 물류가 자체는 자체적으로 가겠죠. 근데 지분 거버넌스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만 원, 22만 원에 갇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대신 이 원효로 이 센터가 지어지고 이게 SDV고 이 SDV 프로젝트가 뭔지를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삼성전자하고 협업도 들어갈 거고 통신 인프라 기반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스마트 시티의 기본 에너지가 될 거고 지하 갈 때 이거가 우리가 갑자기 움직이는 운반체에 우리가 타서 어디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핵심이 될 거고 이게 사우디에도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용산 여의도 프로젝트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용산 공작장하고 요게 현대차 정비소 여의도 국제업 이게 어떤 삼각관계가 언제 뚫리나 이건 대선이거든요. 요번에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속도가 빨라졌을 텐데 일단은 이제는 협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벌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요거는 속도를 못 낼 거라고요. 그러면 기업 자체로 속도 내는 게 저는 요 공작장보다 이 정비소는 빨리 속도를 내면서 짓지 않을까. 이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현대건설하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엔지니어링을 옛날에는 구주 매출로 상장시키려고 그랬다 실패했어요. 네. 이제는 다시 구주 매출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합병 가능성이 있나? 그러면 현대건설 주가를 한 7, 8만 원 만들어 놓고 같이 합병시키나? 뭐 이런 별 시나리오를 다 짜봅니다. 이런 것들을 소설같이 써놓은 다음에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그쪽의 싱크탱크들이 국제적 상황이나 상황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갈림길의 세로는 매매해 보시면서 가보죠. 그래서 현대오토웨어가 생각보다 속도 빠르면 이게 속도가 빠르지는구나. 현대건설이 이번에 31,000원까지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34,000원입니다. 10% 올랐어요. 이게 30% 에너지가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발동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의선 회장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사서 또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겠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도주 물줄기의 한 흐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주항공주를 좀 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연속성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장이 저는 연속성 없는 장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주청은 벌써 5월 달에 이미 된 거고 오늘 오른 거는 이 뉴스가
키를 잡아준 것 같습니다. 네. 군집 위성이 성공했다. 통했다. 이걸로 해갖고 순서는 세트랙 I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거 하나그룹이 인수해갖고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P 위성도 하나 시스템은 19,000원 와서 팔았는데 AP 위성 15,000원 산 게 아직 안 오네요. 이거 우주청 와갖고 뭔가 나올 때니까 18,000원대 오면 그때 반 때리고 2만 원 오면 다 때리겠습니다라고 계속 떠드는데 오늘 18,000원 왔어요. 그래서 반 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원전에서 또 핵이나 일진 파워로 가든지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은 저는 지뢰 제거부터 먼저 재건하려면 지뢰 제거 다음에 모듈 주택 그리고 도시 재건, 아스팔트, 아스콘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퍼스텍, SY 그 다음에 아스콘이 아스콘 요번에 더블 맞았다가 반토막 시킨 건 다음 주에 또 생각이 또 안 나네요. 네. 아스콘 만드는 회사 요새 거래가 많고 이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동하는 지금 보시면 이 AP 위성도 하단 상단이 지금 여러분 분명합니다. 18,000원, 2만 원 오면 때리고 15,000원, 16,000원 오면 이게 지그재그만 가고 있어요. 이게 저 19,000원대가 저항이라 지지가 되려고 그러면 저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얘보다 하나시스템 하나 시스템도 이게 19,000원만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이게 공시가치 두들겨 맞아요. 이거 뭔가 주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5,000원, 6,000원 오면 무조건 땡겨요. 요 박스에서 놀다가 이 19,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을 주면 이거는 저는 테슬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요번에 200불 뚫는 에너지가 저가 자동차보다 스페이스X 요걸로 뭔가 우주를 마케팅해 갖고 뭘 한다면 이때 또 같이 분위기가 이게 또 SDB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럼 또 현업 그리고 또 우리 통신망 자율 5G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게 그러면 이게 SOC거든요. 스마트 네. 시티 이거 합치에 의해서 2027년까지 서로 두 분들이 대선 정책으로 다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이건 시장한테 물어볼랍니다. 대표님, 오늘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네옴시티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기존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던 규모가 2천조 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이 좀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좀 그리셨던 그림에 차질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거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붙나 보자는 거예요. 네. 지금 사우디도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이게 좀 많이 겪고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현대건설 빠졌다. 현대건설 전에 한번 매출단 보면 사우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이번에 또 그 SMR로 에너지가 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지금 이번에 현대건설 실적 보면 어마무시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이나 부동산 PF나 이런 걸로 저평가돼 갖고 언더 나온 상태거든요. 주가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거버넌스 게임으로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사우디가 네. 중동의 또 하나의 그 이란과 이스라엘 키에서 중재자나지는 여기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제일 골때릴 것 같아요. 사우디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 뭉치자 중동인이요 하면서 이란하고 같이 붙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견제해갖고 그래도 미국하고 처운지지만 중재자 역할로 이란하고 좀 배척돼야 돼요. 이거를 지금 들여다봐야 돼요. 중동은.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크는 중동전이 확전되냐 안 되냐는 사우디가 결정할 거고 사우디의 그 의사결정은 이번 5월 달에 푸틴과 중국이 만나갖고 어떤 흐름이 나오나. 그래서 저는 사우디하고 단동 지역을 봅니다. 단동이요? 네. 이것도 뚱딴지 같지만 단동을 풀어주나. 북한이 그동안 주자사자 그 인력을 보내갖고 단동 통해서
뭔가 에너지 그 달러벌이 해갖고 그나마 국가가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단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네. 지금 거기가 이제 다 개통하는데도 아직도 뭔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 단동 갔다 온 후배들이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요원화돼요. 부동산 값 갖고 딱 예측해요. 반토막 났대요. 단동 지역에 투자한 그 거주자들이 가면은 커질 거예요. 그게 반토막 났대요. 네. 이게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5월 달이 디데이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다 몰려 있잖아요. CPI, PPI, 그 다음에 23일. 그러니까 이번 대반등 다음에 다시 빠진다. 거기에 트레이딩 하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뭐예요? 다음 순환 대상을 위치가 좋은 걸 사서 트레이딩 사이클. IT는 급락대 사서 삼성보다 오를 때 같이 판다.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의 인사이트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